이제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목을 가감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천상 바꿔야 돼요. 이건 바꿔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주인장 소개를 누르면 주인장 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포토 갤러리를 누르면 포토 사진들이 나올 거니까는, 예. 그 다음에 홈을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인기 검색어가 뭐고, 디자인 플랫폼이 뭐고, 원색 포인트 플랫이 뭐고, 인기 글은 뭐고, 최근 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의사항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하는 건데, 문의사항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고 문의사항에는 게시판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게시판을 넣어서 얘를 클릭하면 게시판이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을 가감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항목을 가감하는 방법. 자, 소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장 소개, 홈, 주인장 소개, 포토 갤러리, 문의사항에서 홈은 무조건 index.html로 가야 되고요. 문의사항은 보드라고 했고, 포토 갤러리는 갤러리라고 했고, 주인장 소개는 introduce라고 했는데, 만약에 항목이 한 두 개 더 넣는다. 그러면 그 두 개에 들어가는 제목이 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두 개를 더 늘렸어요. 똑같이 복사해서 늘렸죠. 그렇죠. 복사해서 늘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인트로듀스가 스펠링이 틀려도 돼요? 예? 인트로듀스가 스펠링이 바뀌었는데 인트로듀스를 이제 두 개를 더 늘린 거죠. 항목을. 스펠링이 바뀌어도 그게 기능을 해요? 아니 지금 항목을 늘린 거라고. 늘렸으니 이렇게 좀 똑같은 게 두 개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주인장 소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를 쓰게 될까요? 뭐 책 이야기를 쓰겠다 이거야. 그러면 책 이야기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는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책 이야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자료실. 뭐라고 해볼까? 뭔지. 어?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은 문의사항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응? 뭐 자료실을 해도 상관없죠. 뭐라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료실. 그러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바뀌었으면 얘도 두 개가 더 있어야죠. 책 이야기 자료실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얘가 글자가 많아지니까 공간이, 그럼 주인장 소개라고 하지 말고 주인장도요 여기다 줄 바꾸는 명령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br이란 태그가 줄 바꾸는 명령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책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그 자료실은 그렇다고 포토 갤러리 문의사항도 만약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됐잖아요.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오른쪽 맞춤, 오른쪽 정렬 아니면 왼쪽 정렬 이대로 둘까 하는 거죠. 두 개 하면 딱 맞는데 세 개 두 개, 하나 세 개, 두 개 세 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센터라고 써요. 센터. 그 다음에 소개 뒤에다가는 슬래시 센터로 막아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운데입니다 라고 하고, 어디까지? 주인장 소개란 글자가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해서 센터라고 하는 걸 해요. 센터. 그러면 여기도 센터가 들어가고 다 센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책 이야기, 자료실, 포토 갤러리, 문의사항에도 센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슬래시 센터로 마감을 해야지. 이렇게. 뭐 홈도 그렇게 할까? 홈은 뭐 한 글자니까는, 예. 그 저장하고 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은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그럼 포토스케이프에서 요 주인장 소개를 뭐 책 이야기가 빠졌고 자료실이 빠졌으니까 요런 글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홈을 누르면 인덱스로 가고 주인장 소개 누르면 인트로듀스로 가는데 책 이야기를 누르면 없잖아. 갈 데가.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야지.
뭐라고 만들어줄까? 그냥 이 얘를 눌렀을 때 어느 유형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어느 유형으로? 여기 보면 자료실 여기 뭐야 문의사항 유형도 있고 자료실은 문의사항으로 가면 좋겠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책 이야기 누르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떤 유형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유형이 좋을까? 책 세 권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이렇게 서술을 해줄까? 아니면 문의사항처럼 여기다가 책을 쭉 종류별로 나열을 해주고 그 책을 클릭하면 뭐 교보문고로 링크가 걸리게끔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구조 자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 이야기를 누르면 주인장 소개처럼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인트로듀스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얘를 북으로 가자. 이거 북. 북이라는 HTML 하나 만든 거야. 똑같이. 사이즈 똑같은 예. 식으로. 그러면 여기 책 이야기를 누르면 어디로 가라고? 북.html로 가라 이거야. 그 다음에 자료실을 가면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는 자료실이라고 있었잖아요. 자료실을 클릭하면 문의사항처럼 가면 좋을 것 같으면 사이즈. 이 갤러리 말고 보드 이 보드를 복사해서 얘를 뭐 데이터라고 하자. 이게 이제 데이터 자료실이니까 이렇게 이제 했나 그러면은 얘도 자료실을 뭐로 가게끔 데이터.html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만들고 이 주인장 이 책 이야기 요것이 두 개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통째로 이걸 통째로 이렇게 왜냐면 여기 센터 들어간 거 있잖아요. 센터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해서 보드에도 똑같은 메뉴를 넣어줘야 되고 북에도 똑같은 메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데이터에도 똑같이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아까 센터 정렬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갤러리도 이거잖아요. 이거 두 개가 더 증가됐잖아. 인덱스는 아까 있고 인트로듀스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모두 조정하고 가서 한번 좀 볼게요. 이제 홈에 가면 주인장 소개, 책 이야기, 자료실, 포토 갤러리, 문의사항, 책 이야기 다 이제 메뉴가 뜬 거죠. 그렇죠? 근데 뭐만 안 뜬 거예요, 지금요? 얘만 안 떴잖아. 이건 이제 고쳐야지. 그래야 창이 작아지더라도 두 개가 없잖아, 지금. 근데 얘가 안 예쁘다. 얘가 줄어드니까 영 아니올시다네. 그렇죠. 이거 영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얘 때문에 좀 간지났는데 문제는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개판이 됐네. 이게 영 아니올시다가 됐어. 여기가. 그러면 천상 다시 센터는 다 빼버리고 BR도 빼고 그럼 주인장 소개라고 하지 말고 주인장으로 하자고. 책 이야기는 책 이야기라고 하고 센터는 뺄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이걸 연습하시다 보면 이렇게 고생해요. 센터만 빼면 되죠. 센터만. 이거 센터 빼고 BR 빼고 센터 빼고 이건 아까 순서도 잘못 만들었네. 센터 빼고 문의사항 여기 BR 빼고 센터 빼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트로듀스죠? 인트로듀스면 어디죠? 주인장 소개하는데 여기죠? 됐네. 제대로 돌아왔죠? 그럼 이제 이 구조를 다시 복사해서 지금 인덱스에도 바꿔야 되고 갤러리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갤러리도 바꿔야 되고 북도 바꿔야죠. 바꿔야 되고 보드도 바꿔야 되고 지금 5개죠. 인덱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모두 저장하고 다시 가서 보면은 자 주인장, 책 이야기, 자료실 이게 뭐야 데이터가 안 고쳐졌네. 데이터가 안 고쳐졌다. 그럼 데이터 다시 고쳐야 되고 그렇죠. 저장하고 와서 데이터 열어보면 이제 제대로 됐죠. 6개 아니에요? 6개죠. 여기서는 6개지. 창이 줄어들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럼 이제 주인장 소개 누르면 주인장 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지금 빠진 거예요. 자료실 누르면 여기 자료실이라고 나와야죠. 주인장 누르면 주인장 소개를 나오던 주인장이라고 하던 여기는 이제 일부러 줄인 거예요. 주인장. 문의사항은 문의사항, 갤러리면 갤러리, 자료실이면 요건 바꿔야지. 그럼 이게 지금 폴더가 파일이 데이터니까 데이터라는 데 와서 문의사항이 아니라 자료실이죠. 그리고 보드가 아니죠. 이건 데이터였잖아. 아까 데이터. 저장하고 자료실. 그럼 여기 자료실을 바뀌었죠. 그렇죠. 자, 책 이야기 누르면 이게 북이라 그랬잖아. 북. 그 북에 가서 요거죠. 요거. 책 이야기잖아. 책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죠? 북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책 이야기죠. 책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에 가도 문의사항이 아니라 자료실이었죠. 고칠 게 여기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의 그거는 우리가 고쳐놓으면은 홈, 주인장, 책 이야기, 자료실, 갤러리, 문의사항 이제 여기는 다 만들었으니까 얘를 2개 더 만들어야죠. 그럼 만드는 것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뭐죠? 썸 메뉴니까 요거죠. 요거 이거를 2개 더 만드는 거잖아요. 자, 얘가 처음에 뭐로 가나? 북으로 가는 거죠. 북. 북으로 가게끔 하는 거고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료실이었죠? 지금 처음에 있는 게 이게 인덱스고 그 다음에 주인장이니까 주인장은 인트로듀스 맞나? 주인장은 인트로듀스고 세 번째가 뭐죠? 책 이야기죠? 책. 그럼 이게 북이죠? 북. 그 다음에 하나는 데이터죠? 데이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1, 2, 3, 4니까 5번과 6번으로 가게끔 해놔야지 뭐. 다시 1, 2, 3, 4, 5, 6으로 다 조정하려면 불편하니까 1, 2, 3, 4 중간에 낀 게 5번, 6번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야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돼서 보드에도 추가가 돼야 되고 아까 북에는 됐고 북에 들어왔나? 북 안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도 추가 들어오고 갤러리에도 추가가 들어와야 되고 인덱스에도 2개 들어와야 되고 인트로듀스는 됐고 그럼 모두 저장하고 새로 고침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그림이 지금 없어요. 지금 자 주인장 주인장은 지금 뭐지? 인트로듀스죠? 인트로듀스 안에 저장 여기다 안 넣었구나. 2개 들어갔어요. 저장하고 자 홈에도 2개 들어갔고 주인장 2개 들어갔고 책 이야기 자료실 포토갤러리 문의사항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요거만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의사항 글자가
이 글자는 왜 나오지? 안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홈으로 바꿔주고. 아, 이건 무조건 초기 화면으로 가게끔 해놨네요. 이건 초기 화면으로 가게끔 한 거야. 여기 가서도 이거 누르면 초기 화면, 이거 눌러도 초기 안 화면이고, 바꿔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디자인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포토스케이프에서 이미지, S 이미지에 가면은 지금 문의사항 이거였죠? 40에 40 만들었죠? 40에 40. 그러면 포토스케이프를 실행해서 포토스케이프에 가서 지금 만들 그림이 책 이야기하고 자료실이죠? 자, 그럼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간다 그랬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86에 포토스케이프 포토스케이프에 있는 발론 아무거나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만큼 자르고 보이진 않지만 다시 크기 조절을 요거 빼고 요거 빼야 되겠죠? 40에 40으로 만들고 그리고 좀 크게 만들고 화면을 좀 크게 보여줬죠. 그렇죠? 배우셨나 봐. 나 어제 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만들고 나서 글자를 쓴다 그랬죠? 글자를 뭐라고 쓴다고요?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책 이야기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책 이야기 이렇게 책 이야기 4개 쓰겠죠. 근데 여기 들어간 글꼴이 뭐죠? 맑은 곳 이걸 했었나요? 아니다. 양재 튼튼체인가 이거였죠? 저기 없더라고요. 양재 튼튼체는 기본으로 있는 글자인데요. 책 이야기 됐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색깔만 다시 흰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흰색으로 바꾸면 흰색이 아니네. 여기 흰색이죠? 흰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저장 다른 이로 저장 어디로 저장할 거냐면은 이정민 훈장 폴더에 7장 리스폰스 웹에 이미지 S 이미지에 04번에 05번이죠? 05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05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는 이제 책 이야기는 나오지. 책 이야기 나온 거고 이제 자료실을 만들어요. 자료실. 그럼 자료실을 만드는 거는 다시 얘를 글자 색깔을 좀 다른 거로 바꿔놓고 자료실 이렇게 쓸까?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약간 좀 어색하지만은 가로로 3개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나을 수는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놓고 얘를 6번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6번으로요. 6번으로 저장하면 여기에서 이제 자료실 책 이야기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의사항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족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자를 좀 바꿔보죠. 뭐 지금 뭘 바꾸냐면요 책 갤러리 바꿔보자고. 보드에 가서 책 갤러리 북두 책 갤러리 갤러리에 가서도 책 갤러리 인덱스도 책 갤러리 다 바꿔야지 뭐. 책 갤러리 모두 저장하고 다시 와서 보면은 이제는 글자가 이게 뭐지? 데이터네. 데이터
데이터는 안 바꿨나 보다. 그렇지. 책은 책, 갤러리는 포토 갤러리는 갤러리로만 저장하고. 자, 이제는 글자도 다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럼 오른쪽은 안 바꿔요? 이거는요 그림이기 때문에 일부러 얘는 크게 보이. 왜냐면 화면이 줄어도 얘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거는 줄이는 거 아니고 그림이니까 그렇고, 이건 글씨인데 화면이 넓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화면이 넓으면은요, 화면이 넓으면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얘가 또 깨지죠? 얘를 눌러도 되거든. 근데 아까는 글씨가 아예 안 보였잖아요. 문의사항이라는 글자가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글자를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넓었더니 좁았더니 뭐가 안 돼 이럴 수가 있거든. 아, 선생님 여기 갤러리라고 했는데 포토 갤러리가 포토 갤러리고 책 이야기가 책인데 여기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에 따라서 넓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걔를 그래서 줄였잖아요. 이렇게 줄 바꿨잖아. 줄 바꿨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안 이뻤었다고. 또 얘가 안 이뻤었다고. 이렇게 하는 수정하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추가 두 가지 추가한 거예요. 만약에 나 하나 더 늘리고 싶어. 근데 지금도 버거운데, 그렇죠, 공간이 하나 더 늘리면 좀 아니올시다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안 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유별나게 길죠? 근데 갤러리로 들어가면 갤러리 안에는 여러 개를 넣어놨고요. 밑에 여러 개를 넣어놨고, 게시판에 들어가면 게시판의 종류를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게시판이 하나 들어갈 거고, 여기 자료실에도 게시판이 하나 들어갈 건데 따로 해놓은 거고, 저는 그냥 게시판이라고 하나 묶어서 처리 다 한 거고, 그거는 뭐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는. 저에 대한 소개를 끝에다 이제 따로 넣어놨고, 여기 훈장 소개라고 해놓고 여기는 그냥 제 이름을 넣고, 이런 식으로. 대충 구조 짜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보세요. 얘가 바뀌죠? 게시판 모음, 뭐 훈장 모음, 훈장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여기는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안 바뀐 거는, 자 지금 여기서는 얘를 누르면 뭐예요? 얘를 누르면 자기 자신이에요. 갤러리를 누르면 자기 자신으로 갔어. 근데 여기는 얘를 누르면 앞으로 와. 앞으로 간다고, 앞으로. 그러면 그 소스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지금 인덱스라는 곳에 가서 그게 어딘가 보면 이거예요. 이거. 플랫 디자인이 이거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홈이잖아. 홈.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얘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샵으로 할 거예요. 샵은 자기 자신에 있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완성된 것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는. 아까 제가 완성된 거 제가 올렸는데 못 보셨다 그랬죠? 못 찾았어요. 근데 뭔 글자가 이렇게 작게 나온대나? 이제 제대로. 자, 여기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네, 홈페이지 자료실. 예, 9월 13일 11월 19일. 아닌데 이거는 9월 13일 거예요. 9월 13일날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9월 달 거고, 이거는 우리 거 아니고. 그럼 공부방에 가면 동영상 잠깐만, 11월 29일 이거죠? 네. 안에 홈페이지 여기 있네. 리스폰스 웹 있네. 압축해서 올려놨네. 그건 또 안 봤죠. 네, 업로드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걸 따로 설명을 안 해놨는데 여기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 제가 오늘은 요 리스폰스 웹을 또 하나 올릴 거니까는, 예, 올릴 거니까 다운로드 보시. 해가지고 하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바뀐 내용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홈은 이렇게 갔고요. 보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보드? 보드가 갤러리였나요? 아니야. 보드가 지금 주인장이 인트로듀스고 문의사항이 보드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문의사항이라고 써보죠. 이렇게 문의사항. 줄 바꿨어요. 문의사항은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샵. 그냥 다 샵. 자기 자신을 다 자기 자신. 예, 어디로 가지 말고 클릭은 되는데 반응은 없게끔 하는 거. 자기 자신으로. 예, 자기 자신만 하는 거. 자, 북은 뭐죠? 책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책 이야기. 이거는 이제 줄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쭉 뭐로 바꾸냐면 샵. 데이터는 자료실이라 그랬죠? 줄 바꾸면 거기서 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자기 자, 여기서 아까도 이해했는데 갑자기 왜 없어? 홈은 하나로 나오면 되는데 아, 얘는 두 개로 나오면 보기 좋죠? 아 왼쪽 거요. 얘를 하나로 나오게 할까? 그냥 하나로 나와도 될 것 같아. 근데 홈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낮고 얘는 두꺼워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통일하지 뭐. 다시 보드에 가서 문의사항 하나로 바꾸고요. 북에 가서 책 이야기 하나로 바꾸고 데이터에 가서 자료실로 바꾸고 요거는 그냥 샵.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포토 갤러리죠? 포토 갤러리. 이거는 샵. 인덱스는 아까 홈이라고 했고요. 인트로듀스는 주인장 소개죠? 주인장 소개. 이것도 뭐라고요? 샵. 나도 아직 기본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자, 홈, 주인장 소개, 책 이야기, 자료실, 갤러리, 문의사항 하나로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개로 들어오면은 이게 높이가 달라서. 높이가 어떤 거는 두 줄이고 어떤 건 한 줄이다 보니까 높이가 약간 깨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제 것도 한번 집에 가서 따로 수정을 해야겠네. 이게 훨씬 깔끔하네. 다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다 만들었고요. 창이 작더라도 창이 작은 거 그거는 상관없이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창이 작던 크던 간에. 자, 창이 지금 한 줄로 나오는 이제 이거 스마트폰 과정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태블릿처럼 보이는 거죠. 태블릿처럼 보이는 거고 더 넓어지면은 이제 PC 화면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눌렀을 때마다 여기에 글자가 나오게끔 하는 거. 요거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초기 화면으로 가야 돼요. 이건 초기 화면으로 가야 돼. 언제든지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디자인들은 여러분이 꾸미셔야 돼. 이 디자인은 여러분이 꾸미셔야 되고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림이나 여기에다가 뭐 주인장 소개를 해서 뭐 나는 홍길동입니다. 뭐 과거에 뭐 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시고 여기다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 일리 선생님 명리학 하신다 그러니까 명리학에 관한 내용을 하나 쓰고 여기다가 쭉 나름대로 정리해서 쓰시면 좋겠고 무슨 항목이 있으면 쓰시고 여기다 쭉 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이렇게 3등분에 3등분해서 나오는 거고요. 창이 좁아지면 세로 나와요. 저절로 예. 한다는 거. 알아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얘처럼 동그랗게 만들면 그림이 좋죠. 동그랗게 만들면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알려드릴 테니까는. 예. 그러니까 뭐 금방 지금 당장 하기에는 뭐 엄마 아빠 자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 그럼 여기다가 엄마, 아빠, 자녀 해갖고 글만 크게 쓰고 글 쓰고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뭐 여기 큰 애입니다, 작은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중에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애기 사진 넣어놓든지 무슨 뭐 홍길동 사진을 넣든지 그거는 방법을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는. 저 글은
이 그림이요? 글. 글은요. 네. 이게 지금 뭐죠? 인트로듀스죠?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인트로듀스가 여기 있으니까 주인장 소개 밑에 아, 여기 쓰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하나, 엄마, 엄마 1, 아빠 여기는 아빠, 네, 여기는 자식 아빠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게 엄마가 아니고 이 엄마는 아니 왜 이게 엄마야. 접근해도 엄마인데 왜 이게 우리 가족이라고 쓰면 아빠, 엄마, 여기 이제 아빠가 먼저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엄마 나오고 여기 이제 자녀가 나온다고 치면은 4개 챕터로 아까 우리 가족 자 일단은 여기는 H4예요. 여기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 이거는 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하는 여기 항목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족 사진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아빠 사진, 엄마 사진, 애들 사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거 쓰면 되겠지. 여기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가족의 미래 이런 식으로 여기는 세 개로 나눠졌고 이건 두 개로 나눠졌고 이건 통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구조가 다르게끔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이즈 줄수록 이렇게 보면 하나씩 보이지만 넓으면 세 개, 두 개, 하나로 다 뜯어진단 말이에요. 딱 보기 좋거든. 그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 인덱스에 보시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흩어져 맨 끝에 요거. 여기다가 2015 뭐라고 쓸까? 디지털 스쿨. 근데 자기가 거기 뭐 쓰는 저는 뭐 그렇게 썼어요. 여기에 저작권이 포함된 거죠? 이렇게요. 온라인 디리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썼으면 그래서 나오고 여기 홈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대문자로 가네. 굳이.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도 들어가면 복사해서 보드에도 들어가야 될 테고 북에도 들어갈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도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는 바꿀 게 천지야 천지. 얘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5개 만들면 5개 바꿔야 되고 일단 4개 하고 맞아. 수업을 하는 거 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HTML이 250개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 바꾸려면 250개 다 바꿔야 돼요. 아우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못할 짓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잘 만들어야 돼요. 자, 홈 누르면 디지털 스쿨 나왔고요. 주인장 누르면 디지털 스쿨 나왔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주인장에 관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갤러리 누르는 건지 갤러리는 구조가 좀 다른 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표예요. 표인데 자 홈에 들어가면 요거 인기 검색어라고 되어 있는데 인기 검색어는 선생님들이 따로 만드셔도 돼요. 인기 검색어를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인기 검색어겠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최근 뭐 지식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네이버나 정보문화진흥원인가 가면은요 IT 기술에 관련된 최근 동향들이 그때그때마다 올라와요. 그게 이제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걔를 클릭하면 뜨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반응형 웹이 뭔지 궁금해서 누르면 반응형 웹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을 이 화면에다 집어넣으려면 못해. HTML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제가 요것만 바꿔봐 드릴게요. 지금 인덱스 안에서 이거잖아요. 지금요. 반응형 웹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네이버에 가서 반응형 웹이라고 있네. 그렇죠? 그 반응형 웹에 관한 내용을 검색을 했더니 지식백과가 나왔어. 이렇게 지식백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관한 정보가 나왔잖아요. 요 주소 보이세요? 요 주소?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한번 홈 눌러서 얘 누르면 반응 웹이 나왔죠? 그런데 내 화면이 사라지고 이거로 바꿨잖아. 어떻게 들어와? 반응형 웹을 누르면 나는 가만히 있고 창이 하나 더 떠야 되는데 내 창이 바뀐 거야. 자, 그것도 좀 메모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니까 잘 메모하세요. 메모 여기 있다. A에 하이퍼 리퍼런스를 해가지고 여기다 링크를 걸잖아요. 링크를 이렇게 거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메시지 적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하나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http www.naver.com 라고 쓰고 네이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있고 여기에 타겟은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타겟을 알아야 돼. 타겟이 밑줄 언더스코어 브랭크라고 쓰는 거 하고 여기다가 링크 이름을 타겟 이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타겟을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Q라고 해볼까? Q. 예.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디어 쿼리에 관한 것도, 뷰포트에 관한 설명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여기에 뷰포트에 관한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뷰포트가 지식백과에도 있죠. 그렇죠? 뷰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뷰포트가 아닌데 이 뷰포트를 설명하니까 뷰포트는 안 나왔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하기는 그 얘기를 쓰는 건데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뭔가를 하나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뷰포트를 했어요. 자, 여기다가 뷰포트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뷰포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뷰포트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애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때 언더스코어 블랭크라고 쓰면은요, 타겟을 이렇게 쓰면은요, 이걸 타겟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타겟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이것도 한 칸 띄우고 타겟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언더스코어 블랭크라고 하는 타겟을 쓰게 되면은, 자 보세요. 새로 열렸죠? 새로 열렸잖아요. 지금요. 새로 열렸죠? 자, 뷰포트 눌러볼게요. 뷰포트도 새로 열렸어요. 그렇죠? 근데 뷰포트를 또 한번 눌러볼게요. 또 생겼어요. 뷰포트를 또 누르니까 또 새 창이 열렸어요. 그렇죠? 예. 네. 이건 뭐냐면 항상 새로운 창에 열린다 이거죠. 항상 새 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네, 블랭크라고 쓰면은 이건 약속이에요. 요거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밑줄 블랭크라고 치면 항상 새로운 창이 열린다라는 거고, 얘는 뭐냐면
같은 창에 열리는 거예요. 같은 창에 열리는데 자기 창에, 현재 있는 자기 창에 열리는 거예요. 타겟이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여기다 그냥 Q라고 쓸 거예요. Q가 무슨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Q라고 제가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요, Q라는 창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Q라는 창이 그냥 하나 만들어져요. 새롭게 일단은. 그런데 뷰포트를 누르면 얘도 Q로 지정해 놨잖아요. 아까 열린 그 자리에 열려요. 자, 반응형 웹을 누르면 아까 얘나 반응형이나 뷰포트나 같은 Q라는 곳에 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Q가 없으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새 창이 열려요. 그게 Q가 되는 거야, 임의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Q에 열리는 거야, 그 Q. 반복창이네요. 반복.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정창. 예, Q라는 지정창에 열린다. P라는 건 잠깐만요. 만약 P라면 또 그럼 얘는 A고 쟤는 B고 쟤는 C고 그러면 서로 각각 A, B, C 항상 거기 열리겠죠.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소스를 보면은요, 여기 소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타겟 밑줄 브랭크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 홈페이지를 누르면 항상 새로운 창이 열려라 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창이 열려라 하는 거고요. 공방을 열리게 하려면 공방은 타겟이 바디예요. 바디. 여기도 바디고요. 얘를 누르면 바디가 열리고요. 얘도 바디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부방, 이게 공부방이고요. 이거는 옛날 공부방이에요. 옛날 공부방인데 얘도 바디에 열리고 얘도 바디에 열리고, 얘는 페이스북은 새 창에 열리고 트위터도 새 창에 열리고, 내려가시면 이제 자료실들이 있는데 자료실들은 타겟이 다 바디예요. 그렇죠? 바디. 그럼 바디가 어디냐? 제가 여기다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잠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메뉴예요. 여기는 메뉴. 이 위에가 메뉴판이고요. 여기가 본문판인데 위에가 바디고 아래가 본문, 빨갛게 줄을 쳐놨잖아요. 제가요. 어떻게 써있냐면 위에는 menu.html이 열리게끔 해놓고 얘를 이름을 탑이라고 썼어요. 탑. 요 동네 이름이 탑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host.html이 열리는데 이 동네를 바디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제가. 아예 처음부터. 위에는 탑, 아래는 바디라고 이름을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바디에 열려라. 그럼 어디에 열린다? 아래 열리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아래 열리게끔 여기를 바디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동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름을 정해놓지 않으면 없으니까 새 창에 열리죠. 근데 새 창에 열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기가 이름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니까 매번 똑같이 그 창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름을 미리 지정하면 좋은데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는 저처럼 윗동네 아랫동네 따로 만들진 않고 하나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내용을 클릭을 했을 때 얘를 누르건 쟤를 누르건 얘를 누르건 똑같은 창이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타겟을 A 똑같이 타겟을 주면 얘를 눌러서 그 창이 열리고 저거 눌러도 그 창이 열리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누르면 항상 새 창이 열리면 제일 편하거든. 네이버가 그런 주의예요. 뭐를 클릭하면 항상 새 창이 열려. 그러면 그냥 밑줄 언더스코어 브랭크라고만 써주면은 항상 새로운 창이 열리게 하면 되니까 수월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그래요. 타겟이 없으면 자기 창이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모바일에서는 그런 거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창이 열리면 창이 늘어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는요, 창이 50개가 최대로 열리는 거예요. 50개까지 열렸는데 새 창이 열려고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요. 보급형이 있어요. 보급형.
스마트폰 중에 저렴하게 나오는 보급형 있잖아요. 그건 30개밖에 안 열려요, 창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을 열어놓고 그냥 돌아다니고. 밑에 있는 버튼, 홈 버튼을 누르면 얘가 그냥 창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서요, 이 스마트폰에 가서 인터넷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를 열어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열어보시면은 네이버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항목을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근데 눌러보시고 나서 쓱 당기면 주소가 보이죠. 위에요, 주소. 요 위에 주소가 보이거든요. 숫자가 보입니다. 2. 그럼 벌써 두 개 열린 거예요. 1이라고 나와야 제일 첫 장에 열린 건데, 어떤 분은 거기 20 그럼 뭐야? 이미 19개가 열려있는 상태에 20번째 창이 열린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잽싸게 눌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닫아야 돼. 안 쓰는 창들은 빨리 닫아야 창이 어떻다?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1이라고 나와야 돼. 아니 0, 0, 0. 이게 새 창이다 라는 뜻이지. 2라고 돼 있으면 두 창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창을 닫아줘야 돼. 근데 네이버를 실행해 놓고 나서 여긴 홈 버튼 누르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또 실행하면 창이 또 열려요. 그럼 메모리가 차 있는 상태니까 배터리도 빨리 닳지. 예.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 준다면 굳이 새 창에다 열어야 되느냐 하는 거야. 이거를 새 창에다 열어야 되느냐 이거지. 이때는 타겟을 없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처럼 밑줄 브레이크라고 쓰면은 항상 새 창이 열리니까 이렇게 열리는 게 좋을 건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P가 낫겠는데요? 응? P가 낫겠는데요? 뭐 P나 A나 아무거나 똑같은 창이 열리게끔, 아니면 보편적으로 모바일에서는 안 써요. 어차피 보고 나서 취소 버튼 누르면 원창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창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리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원래 창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오른쪽에 있는 취소 버튼 누르면 전 창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자료실 누르면 새 창이 열리면 그렇지. 전창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전창으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바일에서는 타겟을 안 쓰는 편이에요. 타겟을 안 쓰는 편인데 알고는 계십사 하는 거죠. 근데 안 쓰는 편인데 링크가 돼버리면은 링크가 걸려서 다른 창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도 그 링크가 열린 창을 닫으면 그러니까 창이 열린 창이 없었기 때문에 닫혀져요. 닫혀지면서 원래 창으로 돌아오죠. 그럼 선생님 모바일은 저 맨 위에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게 모바일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방법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설정할 때 저렇게 위에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다 누르니까 지금 플랫 디자인이라고 떴어요. 여기 플랫 디자인. 플랫 디자인이라고 뜨면 안 되지. 아무개 홈페이지입니다 라고 떠야지. 요 위에. 맨 위에. 타이틀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다 바꿔야 되는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여기 있네. 여기.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될까?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자, 다시금 보드도 다 바꿔야 되죠? 얘도 바꿔야 되고, 북도 다 바꿔야 되고, 데이터도 다 바꿔야 되고. 근데 이건 괜찮아요. 보드는 뭐였죠? 초기 화면은 이정민 훈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보드는 뭐였죠? 아까요? 보드가? 보드가 문의사항이었죠? 그럼 여기다가는 문의사항이라고 써야 좋겠지. 북은 뭐예요? 책 이야기죠? 책 이야기. 똑같이 쓰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쓰는 게 낫겠지. 여기는 뭐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료실. 데이터는, 갤러리는 포토 갤러리였죠? 그렇죠? 포토 갤러리로 바꾸고, 인덱스는 제 이름으로 쓰고, 여기는 주인장 소개였나요? 아까요? 인트로듀스는 주인장 소개 이렇게 쓰면 돼요. 모두 저장하고 가서 다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주인장 소개, 책 이야기,
자료실, 갤러리, 문의사항 다 나왔네. 그러니까 그거는 헤드 영역이니까, 타이틀 영역에 헤드의 타이틀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다 고쳐주셔야 되는 문제고. 그럼 기본적인 거는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갤러리 바꾸는 걸 할 거니까는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갤러리 바꾸는 걸 해볼게요. 이제 갤러리로 들어오시면 갤러리에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 그림에 이제 2번을 누르면 2번 그림이 열려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주소가 같은 갤러리로만 돼 있잖아요. 샵으로 돼 있잖아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러리 2를 누르면 갤러리 2, 갤러리 3 하고 이렇게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위에가 똑같은데 얘가 바뀌게끔 해놨어요. 밑에 4, 5, 6, 7, 8은 어차피 없는 거고 갤러리 2, 3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갤러리 2를 누르면 갤러리 2가 나오고 갤러리 3을 누르면 갤러리 3이 나오게끔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는데 현재는 안 열리죠? 안 열리잖아요. 여기는 조그만 그림으로? 열리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고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1번을 누르면 이거 열렸죠? 이거 누르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호랑이를 누르면 호랑이 열렸잖아요. 호랑이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거는 갖다 대면 클릭은 해도 안 열리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열리게끔 만들어야지. 그리고 갤러리 2도 만들고 2 만들 줄 알면 3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들어가는 게 S 이미지가 아니라 P 이미지겠죠. P 이미지. P 이미지죠. S 이미지는 그런 아까 작은 것들이고 포토 갤러리에 들어가는 이미지 뭐 이런 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예요.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크게 나와야 되고 2번 누르면 2번에 필요한 갤러리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갤러리 2라고 하는 HTML 문서가 열려야 돼요.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는 갤러리고요. 밑에 있는 2번을 누르면 갤러리 2로 열렸고 갤러리 3으로 열렸고 이렇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클릭하면 열리게끔 하는 거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걸 누르면 얘가 열리게끔 하는 거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 뭐 갤러리, 포토 갤러리라고 하는 갤러리 소스를 한번 보죠. 뭐 갤러리에 들어가면 포토 갤러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쓱 내려가면은 요거네요. 요거. 그러면 얘를 누르면 갤러리 01이에요. 얘가요.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죠? 없네요. 어디로 가란 말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갤러리 01 갤러리 밑줄 01.html로 가게끔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우리 다 바꿔 쓸 거예요. 이렇게요. 숫자만 바꾸면 그렇지.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갤러리 2부터 뭐 신문지. 그러니까 얘는 2로 가면 되고 얘는 3으로 가면 되고 4로 가면 되고 5로 가면 되고 6으로 가면 되고 7로 가고 8로 가고 9로 가고
10으로 가고 11로 가고 12로 가게끔 하면 되지. 사진이 어떻게 있지? 짧아? 10위까지 돼 있는데. 맞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 그림, 이게 갤러리 01 그림이니까 얘를 누르면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가는 데가 없었잖아요. 가는 데가 없어서 제가 그냥 요 이름이 섭 갤러리 01인데 그냥 갤러리 똑같이 01.html로 하나 가게끔 한 거예요. 근데 갤러리 01 html이라는 문서도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여기에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얘를 누르면 오류가 나요. 갈 데가 없었잖아요. 갈 데가 없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로 가야 편하지. 갤러리랑 똑같은 곳으로 가면 편하지. 그리고 대신에 썸네일이 안 보이고 이 그림이 나오면 되지.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아까 갤러리라는 거 있었죠. 갤러리. 얘를 복사해서 갤러리 밑줄 01로 가게끔 하면 되지. 그럼 그 자리에다 똑같이 복사하면 돼요. 네, 복사해서 하나 붙이면 되고, 그럼 이제 갤러리 01이라는 문서가 생겼으니까 얘를 누르면 갤러리 01로 가겠죠. 얘가 갤러리 01인데 갤러리 01은 이게 나오면 안 되지. 큰 그림이 나와야지. 큰 그림이 이거 뉴욕의 밤거리가 이게 큰 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갤러리 01이라는 문서를 열어보면은 복사한 이 거죠? 밑에 그림 있잖아요. 이거 이거 복사한 거죠? 이게 복사한 거예요. 갤러리를 복사해서 갤러리 01이라는 HTML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거 다 필요 없이 잘랐어요. 이거는 목록을 보는 거잖아요. 목록. UL이 목록이란 말이에요. on order list 순서 없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항목이 리스트 아이템 그게 12개 항목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갤러리란 그림이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li 항목 대신에 img 이렇게 쓰면 돼. img src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 그림이 그냥 보이세요 라는 거야. img src는 이미지를 보이세요 라고 하는 소스예요. 이미지. 근데 여기 이것도 소스를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미지에서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p갤러리라는 pi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는 sub갤러리 01이라는 jpg 그림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alt는 뭐냐면 대체 설명인데 시각장애는 이 그림이 안 보이죠? 시각장애는 이 그림이 안 보이고 이 그림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을까? 이런 그림? 011이라는 그림은 없겠죠? 그럼 제가 011이라는 그림을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011이라는 그림을 01부터 보여드릴게요. 01부터 맞죠? 나왔잖아요. 근데 얘를 011이라는 그림은 어떻게 될까 보세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없잖아. 그림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lt에다가 뉴욕의 뉴욕의 밤풍경입니다 라고 쓰면 얘를 눌렀을 때 없으면 대체 문구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림이 많이 깨졌을 때 이게 대체 문구예요. Alt가 대체 문구. 근데 또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타이틀은 뭐냐면 설명 문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좀 빠져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타이틀은 뉴욕의 밤거리를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01로 다시 돌아갈게요. 원래 그림으로요.
얘를 누르면 나오겠죠, 이렇게요. 근데 잘 보시면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글씨. 메시지가 보이죠? 이게 타이틀. 시각장애인은요, 이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보여요. 이 그림을 마우스나 키보드로 딱 움직이면은 그림이 안 보이니까 타이틀이란 문구를 찾아요.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글자를 보고 뉴욕의 밤거리를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 말로. 나레이션을 해준다고. 그게 문구예요, 이게. 이걸 해줘야 좋아. 근데 본래 그림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라 얘는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찌그러졌잖아. 그리고 흑백인데 갖다 대면 컬러로 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마우스 갖다 대면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조약돌도 조약돌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갖다 대면 흑백인데 갖다 대면 컬러로 보이고 컬러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갖다 대 흑백으로 컬러로 보이고 비율도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갤러리에 관한 그림이 갤러리 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갤러리 리스트. 이 갤러리 리스트라는 클래스명에 대해서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서 검색에 들어가서 갤러리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지 뭐. 여기 있네요. 여기. 갤러리 리스트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레이스케일로 하래요. 그레이스케일로 흑백 처리하래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오버. 갖다 대면은 그레이스케일이 0이니까 컬러로 돌아오고, 안 그러면 흑백으로 보이고, 그냥 있을 땐 흑백으로 보이고, 갖다 대면 컬러로 보여라 이거지. 그냥 있을 때는 흑백으로 그레이스케일로 보이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0이니까 이제 컬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1이니까는 흑백이고, 이렇게 보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리스트 항목이 여분을 뒀어. 여를 두고, 그 다음에 컨텐츠 로우 2 이거는 아니고, 갤러리 리스트가 여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문제가 조금은 어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찌그러졌잖아. 왜냐면 얘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보여주는 내용의 리스트가 이게 비율을 정해놓은 것 같아. 비율을.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소스에 들어있는 갤러리 리스트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갤러리 리스트. 저 밑으로 들어가면 요 갤러리 리스트라는 게 있고, 컨텐츠 로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없나 보지? 컨텐츠 로우라는 말은 없어요? 자, 올라가서 컨텐츠 로우를 찾아라 그러면 그것밖에 없네. 근데 클래스를 컨텐츠 로우라고 정해놓은 걸 봐서는 이 어딘가에 스타일시트가 있을 것 같은데, reset.css에 없든 뭐 여기 없든 어딘가 있으니까 얘가 뭐 움직일 것 같고, 아니면 컨텐츠 섹션은 어디 있나 볼까요? 컨텐츠 섹션은 클래스명을 줬잖아요.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네. 갤러리 리스트 안에 컨텐츠 섹션은 오더가 4번째고 패딩이 20이고 이런 말이 들어있고, 갤러리 리스트에는 그림을 위드를 100%로 하고 맥스 위드 100%로 하고 이런 말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쓰면 안 되잖아요. 갤러리 리스트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 그럼 갤러리 리스트 말 대신에 뭐를 바꿔야 되겠죠. 어디야? 이 갤러리 리스트라는 말은 요거는 쓰면 안 되겠지. 그럼 UL은 빼버리면 어떨까? 만약 UL을 빼면 그냥 그림만 보이겠죠? 한번 볼게요.
응? 이렇게 나왔네. 이 그림이 너무 작지 않아요? 작아도 중앙에 보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얘를 펼쳐도 되겠죠. 좀 찍어지잖아. 근데 자, 이게 창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이 작으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닌 것 같아. 그랬죠? 그림이 작으면, 화면이 작으면 스크롤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 요 그림을, 요거를 요 뒤에다가 with 100%로 바꾸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100%.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with 해가지고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50 그럼 50 픽셀이고 100%면 100%가 되는 거니까 얘를 100%라고 바꿔놓고 저장을 하고 다시 이거를 누르면 작아졌어요? 커져요? 커지죠? 이게 날지 100%로 해놓으니까 창이 작으면 작은 대로 보고, 그렇죠? 크면 화면이 크면 큰 대로 보고, 요렇게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갤러리에서 2번을 누르면 이게 2번이죠. 그렇죠? 조약돌이 2번이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면 2번이 열리게 해야죠.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게 아까 그 갤러리 2라고 하는 HTML 만든 거 있잖아요. 갤러리 1.html 만든 거 있잖아. 얘를 복사해서 쭉 붙여놓고 얘를 2로 바꾸고 얘를 3으로 바꾸고 얘를 4로 바꾸고 5로 바꾸고 가로는 빼야 되고 얘는 6이고 그렇죠? 얘는 7로 바꾸고 얘는 8로 바꾸고 얘는 9로 바꿔야 되고 얘는 10으로 바꿔야 되겠죠? 얘는 11로 바꿔야 되겠고요. 얘는 12로 바꿔야 돼요. 인덱스 작업하는 거죠? 인덱스가 아니라 갤러리 1 만든 거. 그게 아니고 경로가 아까 전에 그럼 이제 1번도 만들어졌고 2번도 12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누르면 가겠죠. 근데 계속 다 1번으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바꿔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갤러리 2번은 그림이 갤러리 2가 나오게끔 해야 되고 그렇죠? 갤러리 2번이 뭐야? 조약돌이죠? 그럼 조약돌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조약돌이라고 바꾸고 이제 하다 보면 귀찮아서 이것도 안 쓴다니까? 이 타이틀도 안 쓰고 알트도 안 쓰고. 자, 3번은 뭐였죠? 자동차죠? 그러면 요게 3번이죠. 그렇죠? 3번은 자동차고요. 멋진 색상의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겠죠? 자, 4번은 뭔가요? 4번은 너구리죠? 네. 4번은 너구리고요. 너구리고 이거는 오동통한 너구리? 이제 물어보셔도 돼요? 예, 너구리인지 아닌지. 5번은 뭐죠? 예, 뉴욕의 번화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개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5번에 가서
5번으로 가야 되겠고, 뉴욕의 번화가. 순서를 바꿔서 올려주시면 우리 복사해서.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요거는 뺄게요.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 예, 제가 일일이 치가 이거 하려면 이거 호랭이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여러분이 바꾸세요. 네. 그거만 해서 해도 돼. 예, 요거만 일단 바꿔서 제가 나머지 소스는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7번은 뭐죠? 딸기죠. 근데 그거 바꾸려면 제가 좀 걸려. 이게요. 노동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해보시면 7번이고. 노동의 진정한 맛. 8번은 8로 바꿀 거고요. 본인이 알고 거기 가서 9번은 제 설명해도 몰라요. 저도 설명해봐요. 어딨죠? 9번이 여기죠? 9번하고 이게 더 쉽죠. 이게 더 쉽고 그거는 더 어렵고 10번. 보기 하니까 쉬웠죠. 그림 하나 붙인다 생각해서 10번은 10으라고 바꿔야 되고, 소스 용어를 다 그거 알아야 돼. 노코딩 그거. 여기 선생님도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 선생님 이걸 보고 아는 거죠. 자, 이야기 소리 다 방송에 들어갑니다. 11. 음료. 예, 11도 바꾸고요. 하나만 더 바꾸면 돼요. 아, 징그러. 이거 하는 게 오히려 원해라도 돼서 자, 이건 12죠? 12고. 1점이 아니야. 잘못됐네요. 12.jpg죠? 메시지 나온 건 제가 이제 다, 그래, 새로 다 저장하고요. 자, 이제 누르면 얘가 나왔고요. 기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다 나왔죠, 지금요? 자, 그러면 2번 누르면 뭐가 나오기는 해야죠. 1번 지금 누른 1번 누른 거잖아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마우스 갖다 대면 변하는 건 똑같은데 색깔이 변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갖다 대면 변하는 거고 그냥 봐서는 몰라요. 보통 우리 예전에 다른 거 배울 때는 2로 가 있으면 2가 색깔이 변해 있었고 1가 있으면 1이 색깔이 변했는데 이건 그런 명령을 안 걸어놨으니까 굳이 그냥 안 하고 대신에 갤러리 2가 나오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갤러리 2가만 나오게끔. 요거 누르면 갤러리 2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갤러리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갤러리 2라고 갤러리하고 비슷하게 하나 또 만들어야 되니까는 얘는 복사해서 갤러리 2라고 쓰자고. 갤러리 2. 그럼 갤러리 2에도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 갤러리 2에도 똑같은 호랭이 나오고 딸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이라 사진 샘플 그림 있잖아. 이거 펭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누가 또 이렇게 뒤집어 놨네. 예. 사막이 이거죠? 이건 뭐 지워도 되는데 펭귄이 없어졌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사진 아무거나 제가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이 연습을 하든 저거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이 샘플 그림을 하나 둘셋넷 다섯 6개만 해보죠. 뭐 6개 7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 P 이미지에다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건 이제 여러분들 거로 바꿔놔야 되겠죠.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갤러리 2를 가서 이게 지금 갤러리가 이거죠. 그렇죠? 갤러리를 누르면은 지금 갤러리 2로 가게끔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요거죠. 요거. 밑에 1, 2, 3이잖아요. 그럼 1번 누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번이 갤러리였죠? 갤러리.html로 가는 거고요. 2번은
갤러리 2.html로 가야 되고, 이거는 갤러리 3으로 가게끔 해놔야지.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1번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을 가야지. 2번을 가려면 갤러리 2로 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갤러리 2로는 왔어요. 갤러리 2로 왔어요. 근데 그림은 달라져야지. 그림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네, 달라져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거 누르면 얘도 1번, 2번 있잖아. 얘도 1번, 2번 있잖아. 이거로 가려면 그 소스가 어디냐면은 아까 우리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갤러리 1에도 얘가 있다고. 갤러리 2에도 얘가 있어. 갤러리 3에도 얘가 있어. 다 바꿔야지. 자, 근데 만약에 1, 2, 3, 4, 4까지, 5까지 만들려면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요것만 바꿔볼게요. 제가 6번 바꾸고 7번 바꾸고 8번 바꾸고 12번까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귀찮아도 다 바꿔치기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지금 복사해놨으니까 붙여넣기만 지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그 다음에 갤러리 2를 바꿀 겁니다. 갤러리 2. 갤러리 2에도 바꿨는데, 갤러리 2에 들어가는 이 그림은 갤러리 01에 HTML로 가면 안 되죠. 갤러리 01은 아까 뉴욕의 밤거리였잖아. 근데 문제는 얘지, 얘. 얘가 처음 그림이 뭐였냐면은 이거죠? 얘를 복사해서 이거로 바꿔치기 해야죠.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그림이죠? 이거죠. 붙여넣기 해서 바꿀 거고요. 얘 글자가 몇 개 없네. 세 번째가 이거죠. 수국인가요? 뭔가 이거? 자, 3번 그림 이거죠? 4번 그림 이거죠? 이게 4번 그림이고요. 5번 그림이 코알라인가요? 5번이 코알라고요. JPG. 대소문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파일명이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하셔야 되고, JPG도 똑같이 대소문자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6개 만들었죠? 그럼 밑에 건 뺄게요. 튤립이 하나 남았는데 6개는 뺄게요. 자, 뺐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갤러리 2를 가면 갤러리 2를 가면 6개가 보이나요? 와, 벌어지네. 얘도 갖다 대면 흑백인데 갖다 대면 컬러가 나와요. 2개 늘려야죠. 2개 늘려야 8개가 딱 맞아야 보기 좋겠지. 근데 창이 작으면 어차피 6개가 그대로 보일 거예요. 창이 넓으면 4개씩 세팅해서 지금 해놨나 봐요. 이거 누르면 딴 거 나오면 안 되지. 얘가 나와야죠. 그러면 이걸 누르면 1번을 누르면 갤러리 01이 아니라 갤러리 A의 01로 가게끔. 아니 뭘 하나 똑같은 HTML로 가라면 안 되잖아. 아까는 갤러리 1에 있는 뉴욕을 눌렀을 때 갤러리 01로 가라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림이 바뀌어서, 잠깐만요. 모두 저장하고 얘를 누르면 이게 떠야 되잖아. 이걸 누르면 이 화면에 있는 이거는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문서를 뭐로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이게 갤러리 01이 아니라 뭐 갤러리 2에 있는 01로 바꾸게끔 해라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6개를 만들어야지. 근데 갤러리 2 01이라는 문서는 또 없잖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얘를 모두 저장하고 갤러리라는 문서가 지금 요건데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가 갤러리 2의 0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똑같은 게 복사해서 붙여갖고 6개가 돼야지. 갤러리 2, 갤러리 3, 갤러리 4, 갤러리 5, 갤러리 6. 그럼 갤러리 6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여기도 새로 고침을 누르면 갤러리 2의 01 문서는 저 내려가서 어디냐면 요거죠. 요거 섭갤러리가 아니죠. 얘는 뭐였죠? 이거지. 이게 보이는 거지. 이 그림이 보여야지. 이게 밤거리도 빼고요. 그럼 일단 뭐 요거 하나 완성했으니까 갤러리 섭 01로 가는 거 한번 해보. 다시 새로 고침 눌러서 나왔네. 그렇죠? 근데 이거 누르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갤러리 02죠? 갤러리 2의 02죠? 그러면은 여기죠. 여기 디저트 이거 사막인가요? 예, 요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지울 거고요. 요거 지울 거고. 저장하고. 갤러리 3번은 뭐였냐면은 이거죠. 수국인가 이거죠. 이거죠. 이거. 얘 바꿔야 되고요. 지울 거고요. 저장하고요. 개수 지정은 어떻게 해요? 네? 1번에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있고 2번에 또 10개가 있고 이런 개수 지정. 맞아. 보세요. 여기다가 6개 들어갔잖아요. 네. 6개 지정하는 거는요. 어디서 지정하는 거냐면 아까 그 갤러리에 보면은 제가 6개를 나열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22개, 23개 이런 건 좀 불편해 보이지. 네 4의 배수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는 4의 배수. 8개, 4개, 1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 보면은 8개, 여기는 또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누르면 큰 그림이 나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달라. 폴더가 다 다르다고. 이거 갤러리 3로 간 거죠. 우리는 갤러리 3 없죠? 물론 갤러리 3 없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2까지만 만들었는데 3는 뭐 이런 식으로 2를 연장하듯이 만들면 되고 지금 갤러리 2 말고 6번은 뭐였죠? 아까 1번 만들었고요. 2번 만들었고요. 3번 만들었고 4번이 뭐였죠? 이거죠? 말미잘. 자,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뭐였죠? 코알라인가요? 5번이 코알라죠? 이거는 코알라라는 그림으로 바꾸고요. 이거 지우고. 6번은 아까 뭐였죠? 등대였나요? 라이트하우스. 정말 지금 글씨 다 지우는 거 다 거기에 맞게 또 써줘야 되는 거예요? 등대면 등대 이렇게? 그렇죠. 다 일일이 파일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 누르면 등대가 나오고요. 코알라 나오고요. 글씨를 왜 예. 쓰냐 자기는. 선생님 그냥 등대 나오면 되지 글씨를 뭐로 써요? 무슨 글씨를? 시각장애인. 아, 시각장애인 때문에? 아, 시각장애인은 제가 안 나오게 다 지워버린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바꿔줘야죠. 그것만 이 문서가 열리면 이 그림이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꿔줘야지 이거 당연히. 알트랑 타이틀 글씨 안 써도 알트는 이 그림이 깨졌을 때 대체 문구고 알트 대체 문구는 뭐냐면 이미지가 손상되었을 때
손상되었을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대비한 대체 문구고, 타이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명 문구인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마우스만 갖다 대면 설명 문구가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이 사진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언제 찍었는지 모르잖아. 그럼 싹 갖다 대면 이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네 이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는 해야 되는 이 설명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 개인은 지정이 안 해도 돼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기능을 안 해놓으면 예, 고발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발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법률안에 의해서 복지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시간 엄청 걸리겠네요. 그러니까는 다 글씨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만들려면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 때 색깔도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눈이 시각으로 이게 구별이 되나요? 네. 녹색과 하늘색이 구별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색약이나 생명인 경우에 정록 같은 경우에는 적색과 녹색이 색약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썼다. 그러면 걸려요, 그것도요. 그 사람들은 글자가 색깔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색 바탕에 빨간색을 써버리면 우리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이 보이지만 정록생명이나 정록색약은 빨간색, 녹색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다 그냥 색깔이 이게 배경 그림인데 배경 안에 글자가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흰 글씨로 썼지만 그럼 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색깔이 안 보이니까. 그건 또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개인 홈페이지는 상관없어요. 개인 홈페이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만들었어요. 6개를 다 만들었는데 3번 누르는 거야 뭐 아직은 없으니까. 자, 이전, 다음.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4번이 열리면 좋겠지. 이건 없으니까 이거 누르면 4번이 열리면 되잖아. 아니면 처음으로 봐. 1, 2, 3까지 있으면 요거 누르면 4, 5, 6 나오고 또 누르면 6, 7, 8 나오고 7, 8, 9 나오면 되겠죠. 아니면 1, 2, 3을 4, 5, 6까지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1, 2, 3, 4, 5까지만 나오게 한다든지 두 개 더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갤러리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컬러로 보이고 네. 그리고 갤러리 2 만들어서 이미지를 6개, 8개를 만들어도 6개 했으니까 코알라를 갖다 대면은 흑백 처리하게끔 뭐가 돼 있었죠? 저 위에 이미지에다가 아까 뭐 했었죠? 그게? 그레이스케일 만드는 거 있었죠? 그레이스케일. 네, 그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내용을 지정을 해주게끔 아까 해놨는데 여기 해놨네요. 이렇게 갖다 대면 흑백, 마우스를 올리면 갖다 대면은 이제 그림이 보일 땐 흑백, 갖다 대면 그레이스케일 제로니까 컬러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클릭했을 때 크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클래스명을 이 그림이 보이는 클래스명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에다가 지금 클래스가 갤러리 리스트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갤러리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빼버리고 그냥 이미지만 넣어줘버린 거죠. 위드는 100%로 놓고 알트 타이틀은 나중에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이상 없이 이제 그림을 누르면 아예 컬러로 탁 나오고 그건 아예 100%로 제가 아까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화면이 작아도 그대로 보이고 예, 갖다 대면 보이고 저는 재미가 있잖아 저렇게 하면 좀. 위드 100%가 이렇게 하니까 또 2개씩 보이네요. 그렇죠? 넓어지면 4개, 또 정정할 때 2개, 1개. 이렇게. 알아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개로 세팅했어요. 이거는 3개씩 보이게 하려면 CSS를 고치면 돼요. 3개 보이고 6개 보이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1개, 2개, 3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개, 2개, 4개로 가든지 여기는 1개, 2개, 4개로 가게 한 거니까는 그 정도는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셔서 마무리를 져야 돼. 이제 우리 2번 남았나요? 3번. 3번 남았어요? 예. 3번 남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남았죠? 네, 다음에 10주차니까 이제 세 번 남은 것 중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를 마무리 져서 가져오셔야 돼. 사진, 갤러리. 요거를 제가 그대로 압축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꾸미시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제 또 좀 뜯어봐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거 늘리는 거 4번, 5번이 더 나오게끔 하려는 건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이제 그런 거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전번에 OBS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게시판 같은 경우에 한표로 나갔는데 예, 반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사진은 이제 다 세팅 다 끝나고 나서 한 개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 저 끝에 가가지고 한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게 OBS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데. 어비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면 갤러리가 하나 추가되면 1번 다음에 갤러리가 2가 생기고 다음에 갤러리는 3에 생길 거 아닙니까? 뒤에 생기는 게 맞아요? 앞에 생기는 게 좋아요? 뒤에. 앞에가 생겨야죠. 새로운 게. 새로운 게 앞에 오는 게 예. 그러면 새로운 게 앞에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아까 갤러리였고 얘가 갤러리 2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과 3번이 바뀌겠죠. 2번과 3번이 1번이 갤러리 1, 2번이 갤러리 2, 3이 갤러리 3이었는데 갤러리가 하나 생기면 3이었던 애가 4로 밀리고 2였던 애가 3으로 밀리고 1이었던 게 2로 밀리면서 새로운 1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일일이 고쳐야 될 거냐? 아니면 1, 2, 3인데 4가 생기면 뒤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생기게 한다는 거니까 이 숫자가 4, 3, 2, 1 거꾸로 나오게 하면 될 거냐? 근데 1, 2, 3은 그대로 유지하고 1, 2, 3은 그대로 유지하고 4가 생기면 자동으로 3이었던 애가 4로 밀리면서 새로운 게 1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돼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제 거로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자 이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기잖아요. 위에 3, 4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4 2번이고요. 2번 생겼죠. 자 그럼 이게 올해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도 거 새로운 강좌. 예, 이게 새로운 강좌죠. 그렇죠. 새로운 강좌니까 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2, 4분기 때 앞에 1번이 생기면 2번은 3번으로 가야 되고 3번은 4번으로 가야 되고 이게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100번 수정해야 돼요. 파일을 다. 하나가 더 추가되면 101개를 또 수정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생기면 뒤에 가서 붙으면 뒤에 가서 붙는 거는 한 번만 고치면 되지. 저 끝에 가서 한 번만 생기는 거는 여기 10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생기는 거는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데 번호가 앞에서부터 지금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앞부분서부터 땡겨오는 거를 맞추려면 수작업으로 다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응? 공지 뜨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공부방 같은 거나 자료실을 보시면은 번호는 지금 밑에서부터 부여가 되는데 새로운 항목이 위에 올라오잖아. 번호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항목이 위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3, 2, 1이 1, 2, 3이 아니라 3, 2, 1로 가면 돼. 반대로. 네, 3, 2, 1로 가고 4가 생기면 뒤에 4만 추가하면 돼. 근데 1, 2, 3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에서부터 새로운 게 생기게 하려면 그건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보시다시피 번호가 묵은 게 1번이고 새로운 게 위에 올라오는 대신에 번호가 큰 번호잖아. 그 위에다가 올리면 돼. 올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번호는 위에서부터 1번 매기고 밑에서 새로 올라오려면 이 번호를 다 뒤바꿔야죠.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프로그래머가 죽어나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따뜻하게 돼. 그래야 네이버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짰으니까 하는데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려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밑에 거는 수동으로 잡아놨잖아요. 이걸 프로그램을 짜려는 거 우리는 못 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제지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걸 갖다가 해서 게시판에 이런 갖다가 그 이용하는 게 없지. 기록보다서 이렇게 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는 개인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만들려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에 사진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페이지에 한 개만 들어 있더라고요. 네. 찾기 전에는 원래는 한 개 들으면 쫙쫙 밀려가지고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프로그램 해야 그러니까는 그림은 지금 우리 6개를 수작업을 올렸지만은 그림을 하나 올리고 새로운 그림이 올리면 그림이 밀려나가고 새로운 게 올라와야 되고 밀려나고 새로 올라오는 거는 게시판은 새로운 게 위에 올라가고 밀어내기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번호를 재번호 부여하려면 엄청 어렵다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거네.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번호가 위로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는 4 쓰면 돼요. 4 쓰면 돼. 5 쓰면 되고 6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쉬워. 근데 1, 2, 3이 뒤로 가서 4, 5가 붙으려면 뒤에 붙는 게 아니라 그림 데이터는 앞에 생기고 번호는 뒤로 밀리려고 그러면 이제 다 뜯어 고쳐야지. 100개면 100번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3, 2,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3, 1로 하면 괜찮죠. 3, 2, 1로. 3, 2, 1로 하면 되지 그냥. 역으로? 그냥. 어,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1, 2, 3 보는 거지. 1, 2, 3을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지. 다 생기면 1로 생기는 거잖아. 아니면 반대로 생겨요. 4가 생기고 5가 생기고 6이 생기지. 여기 보세요. 위에 큰 숫자가 생겼잖아. 이게 보편적인 거야. 왜? 쉽게 하려고. 난 저렇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지금 원하시는 거는 새로운 게 1이 생기면서 묵은 게 뒤로 가라는 거지. 아니요. 새로운 거는 4가 생기고 5가 생기는 거죠. 1이 묵은 거니까 뒤에 있고요. 그럼 뭐 문제가 없는 그건 쉬워요. 그럼 이 번호가 1, 2, 3이 아니라 3, 2, 1로 나가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은 예. 맞는 것이 보통 찾았을 때 첫 페이지가 새로운 게 근데 나와요. 문제는 또 그거예요. 이게 우리는 수동으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3, 2, 1로 만들면 3, 1로 만든 건 여기에서 3, 1 쓰면 돼요. 3, 2, 1 쓰면 돼요. 그렇죠. 3, 2, 1 쓰는데 이제 4가 생기면 4가 앞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가 앞에 오니까 4가 새로운 거죠? 5가 생기면 5가 새로운 거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게 지금 문서가 지금 1, 2, 3으로 써 있는 게 여기도 1, 2, 3이고 쟤도 1, 2, 3이고 얘도 1, 2, 3이잖아. 1, 2, 3으로 보이는 게 여기도 1, 2, 3으로 보이고 여기도 1, 2, 3으로 보이고 얘도 1, 2, 3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 호랑이를 눌러도 1, 2, 3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다시 3, 2, 1로 고쳐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갤러리 문서가 한 20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20개를 지금 다 고쳐야 되고 또 4가 하나 생기면 그 20개 갤러리를 다 4를 추가해 줘야지. 자동으로 추가되는 건 아니니까. 자동 추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노가다야. 선생님 저거 소스 저기 올려줄 때요. 선생님 고친 부분 표시 좀 해서 올려주면 안 돼요? 어떻게 표시? 소스. 아까 아니, 고친 그 부분. 거치면 그냥 그 뭐야 표시 없을 될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우 언제 다 찾아요. 아 여기 지금 고친 거 제가 어디를 고쳤는지요? 네. 그걸 어떻게 거기다 뭐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글자인데 파랗게. 글자인데 어떻게 다 그래? 원래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아리안글 문서 같으면 밑줄을 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HTML 문서인데 할 수가 없어. 힘들어요. 아리안글로 제가 바꿔서 다 올려드리려면 힘들어요. 네. 항상 찾아서 하면 돼요. 금방 찾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나서 또 밑에 카피라이터 바뀌었다 그러면 또 4, 50개 또 다 바꿔야 되니까. 네, 구조가 바뀌면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스를 그러면 고쳐야 결국 되는 프레임을 거니까 쌓이는 어디 얘기가 어디 나오겠네요. 부분. 소스가 있거든요. 저것도 뭐 카피라이터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막 이게 하니까. 왔다 갔다